Hello. 1960년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것을 기점으로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외계인과 만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외계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유인원류가 제일 먼저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동물은 다름 아닌 돌고래였는데요. 돌고래는 인간보다 40%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대뇌 피질 또한 발달하였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963년 카리브해의 세인트 토머스 섬 해안가에 새하얀 연구소 한 채가 지어집니다. 이름은 돌핀하우스. 연구의 목적은 돌고래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죠. 과학자들은 이종 간의 대화가 외계어 소통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는 신경생물학자 존 릴리의 지도 아래 나사의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어느 날 연구소로 한 여성이 찾아와 실험에 자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하우러밭. 그렇게 마거릿과 수컷 돌고래 피터는 처음 만나게 되었죠. 마거릿은 진심을 다해서 피터와 교감하며 누구보다 연구에 힘썼습니다. 피터는 그에 보답하듯 눈부신 성장 속도를 보였는데요. 10주 만에 인간의 언어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Today is 연구에 희망이 보이자 마거릿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예 집을 연구소로 옮겨 그곳에서 돌고래와 같이 사는 것이었는데요. 마거릿은 피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강압적인 실험의 결과가 아닌 깊은 교감과 유대로 인한 아름다운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피터와 함께 보내면서 보다 깊은 교감을 쌓고자 했죠. 그렇게 돌핀하우스 2층은 인간과 돌고래가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마거릿은 얕은 수심의 풀장에 책상과 의자를 두고 거기서 작업을 했으며 침대는 아예 수조에 던져놓고 피터와 함께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피터가 마거릿에게 성적인 시그널을 보내오기 시작한 건데요. 피터는 마거릿의 몸에 자신의 몸을 문지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거릿은 고민에 휩싸였죠. 다른 암컷 돌고래와 피터를 합사시켜 피터의 이성적 호기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했지만 피터의 관심사는 오로지 마거릿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거릿은 결국 쉽지 않은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손으로 수컷 돌고래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거릿은 후에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거북하지 않았다. 깊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피터와 나는 좀 더 감각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피터와 함께 쌓은 유대감을 깨트리기 싫었다. 마거릿은 연구적인 관점에서 행한 일이었지만 세간의 시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성인 잡지 회사인 허슬러에서는 이 일을 두고 인간과 돌고래의 파격적인 성관계라며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했죠. 더군다나 생물학자로 일하던 릴리가 향정신성 약물인 LSD를 돌고래에게 투약한 것이 드러나 돌핀하우스는 하루아침에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나사는 지원을 끊어버렸고 1966년 실험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마거릿 혼자 남아 피터 옆을 지켰는데요. 그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 피터와 마거릿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터는 그해 10월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비좁은 수조로 옮겨집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콘크리트 수조였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마거릿은 릴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피터가 죽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피터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피터는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죠. 산소가 부족해 숨통이 조여오는 와중에도 콘크리트 수조 아래서 가만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동물은 철저히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피터의 자살은 동물학계를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행동신경학자이자 돌고래 전문가인 로리 마리노는 동물 역시 자아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죽음도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고래들은 집단 자살 현상인 스트랜딩을 가장 자주 보이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스트랜딩 현상은 고래나 바다표범, 물개와 같은 해양생물이 스스로 육지로 올라와 죽음을 택하는 미스터리한 자살 현상입니다. 유독 돌고래들의 집단 자살이 많이 보고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잠수함이나 배에서 나오는 강력한 음파 신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돌고래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자살을 택한 돌고래들은 구조하여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스트랜리 현상을 예로 들며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른 피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좁은 수조로 옮겨진 것도 문제지만 일주일 중 6일을 함께 교감하던 마거릿과 이별한 것이 피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심으로 다가온 것이죠. 피터의 죽음은 동물학계에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핀하우스 실험은 완전한 실패작이다. 피터는 의미를 이해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마거릿이 내는 소리를 분수공을 통해 억지로 따라했을 뿐이다. 존 릴리는 연구가 끝난 지 15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였는데요. 릴리는 후에 돌고래 실험과 공연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돌고래를 잡아서 가두고 실험할 권리는 애초에 내게 없었다. 나는 야생에 사는 돌고래들을 관찰했어야 했다. 마거릿은 피터가 죽은 후 돌고래 하우스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다시 개조했고 피터와 함께했던 사진들을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피터와 자신을 기록해 주었던 사진작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그녀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으면 피터는 내 곁으로 와서 오랫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를 한참 바라보고는 했어요. 돌고래는 동물 중에서도 특히 더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사랑했던 돌고래 피터. 어쩌면 피터는 차가운 콘크리트 수조에 버려진 순간 자신이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요? 실험 당시 피터의 수의사였던 앤디 윌리엄스는 피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돌핀하우스의 실험은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목숨까지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돌고래는 그녀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